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구소 마감일은 코앞인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 때 좀 막막하신가요? 네, 특히 막 책 한 권 이걸 짧은 기간 안에 써내야 한다. 이런 압박감 이거 정말 크죠?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폴 실비아의 How to Write a Lot 이 책을 좀 보면서요. 이 부담감을 어떻게 생산성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 실용적인 방법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글 쓸 시간이 부족하다? 아니면 작업량이 너무 많아서 압도된다. 이런 생각들. 네네. 흔히 하는 생각들이죠?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그 연구자들이라면 정말 누구나 공감할 어려움인데요. 근데 실비아가 재밌는 말을 해요. 방금 말씀하신 그 시간이 없다, 영감이 와야 쓴다,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네네. 이걸 허울뿐인 장벽, 그러니까 specious barriers라고 부릅니다. 허울뿐인 장벽이요? 네.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산성을 딱 가로막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특히 마감 있는 책 원고처럼 좀 큰 프로젝트일수록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해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해요. 뭔가요? 바로 글쓰기 시간을 딱 정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은 지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지킨다. 정말 공감이 가네요. 나중에 시간 나면 몰아서 써야지? 이런 생각? 그렇죠. 소위 폭식 글쓰기라고 하죠. 네, 맞아요. 폭식 글쓰기. 근데 이게 죄책감이랑 스트레스만 키우고, 뭐랄까, 장기적으로 보면 생산성에는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벼락치기 공부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딱 그러네요. 대신에 일주일에 딱 몇 시간, 글쓰기만을 위한 시간을 미리 정해두고 꾸준히 지키라는 거죠. 네. 그 작가 랄프 키스도 영감보다 습관이 더 믿을 만한 친구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렇죠. 로버트 보이스 연구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연구 정말 흥미롭던데요? 네. 그냥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글 쓴 그룹이 영감 기다린 그룹보다 글 쓴 양도 훨씬 많고 심지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더 자주 떠올렸다고 하니까요. 와, 습관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 습관을 만들려면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실비아는 먼저 다른 급한 일이 좀 끼어들기 어려운 시간, 방어 가능한 시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방어 가능한 시간? 네. 그런 시간을 확보하라고 강조해요. 예를 들면 아주 이른 아침 시간 같은 거요. 그쵸. 누가 방해하기 어려운 시간. 그리고 당연히 본인이 가장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 이걸 활용하는 게 좋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네, 자기한테 맞는 시간을 찾아야겠네요. 또 매번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뇌한테 딱 신호를 주는 거죠. 이 시간, 이 장소는 글 쓰는 시간이야 하고요. 루틴을 만드는 거군요. 네. 마지막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매일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몇 자 썼다, 몇 페이지 했다. 이게 생각보다 동기부여가 크게 됩니다. 그 성취감 때문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요. 내가 이만큼 했구나 하는 게. 특히 책 전체를 완성해야 하는 그런 큰 압박 속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일단 시작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아직 자료조사가 부족해. 다른 급한 일부터 하고 이런 생각들, 이게 사실 글쓰기 미루는 아주 좋은 핑계가 되기 쉽다고 실비아가 딱 짚더라고요. 네, 아주 그럴듯한 핑계죠. 그래서 이런 준비 작업이나 자료 분석 같은 것도 그냥 정해진 글쓰기 시간에 포함시켜서 하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것도 글쓰기의 일부로 보는 거죠. 책지필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목표에 맞춰서 실비아가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더 하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첫째는 시작 전에 명확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책으로 뭘 말하고 싶은지, 핵심 주장이 뭐고, 또 누가 읽을 건지, 복자층, 그리고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목차 구성 같은 거요. 계획이 정말 중요하군요. 뼈대 세우기. 네, 이 뼈대가 튼튼해야 나중에 막 뒤엎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둘째는 여러 챕터를 막 동시에 건드리기보다는 한 번에 한 챕터씩 집중해서 완성해 나가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끝내는 성취감이 있겠네요. 그렇죠. 완료된 챕터가 쌓이는 걸 보면서 심리적으로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팁이 하나 있는데 서론이나 서문 있잖아요. 네. 보통 처음에 쓰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책 전체 내용이랑 방향이 완전히 다 잡힌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쓰는 게 좋다고 해요. 정말요? 왜죠? 그래야 원고 전체를 잘 아우르는 정확한 안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전체 그림을 보고 쓰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와, 그리고 출판 계약 후에 마감일 압박. 이것도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아, 그렇죠. 실비아는 이 마감일 지키는 게 학계에서는 생각보다 엄청난 경쟁력이 된다고 말해요. 경쟁력이요? 네. 제때 원고 넘기는 저자가 정말 드물어서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출판사에 아주 강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와, 기본인데 그게 어렵군요. 그럼 그 작가 슬럼프, writer's block이라고 하죠. 이건 어떻게 보나요? 그것도 아주 현실적으로 진단하는데요. 뭐 신비로운 영감 고갈 상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그냥 글을 안 쓰고 있는 상태, 그 행동 자체라는 겁니다. 아, 그냥 안 쓰는 거다. 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글쎄요. 네, 그냥 정해진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쓰는 거. 그것뿐이라고 합니다. 하하, 좀 허무한 것 같기도 한데 가장 직접적이네요. 그렇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마감 압박 속에서 연구서 한 권을 딱 완성해야 하는 그런 힘든 과제 앞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길은 역시 꾸준하고 계획된 글쓰기 습관, 여기 있다는 거죠. 네, 대단한 영감이나 뭐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당신의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확보된 주말이나 저녁 시간은 온전히 당신의 다른 삶, 뭐 휴식이나 가족, 취미를 위해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아, 일과 삶의 균형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글쓰기 그 자체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글을 쓰지 않으려고 스스로 계속 만들어내는 그 그럴듯한 이유들, 이게 아닐까요? 아, 핑계와의 싸움이군요. 네. 그리고 이 거대한 작업을 매일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그 방식이 비단 글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다른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어떤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